합동과 대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합동이 뭔지를 먼저 볼 거예요. 합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모양이랑 크기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포개었을 때 뭐 돌릴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모양을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두 도형을 서로 합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하트를 한번 보세요. 하트 두 개를 봤더니 모양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합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거를 봤더니 크기가 얘는 크죠. 그렇기 때문에 합동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별도요. 모양과 크기 둘 다 똑같은 둘은 합동인데 얘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합동이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원을 보면은요. 모양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합동이 아닙니다. 자, 합동에서는 선분의 길이 하나, 둘, 세 개 전부 다 똑같죠. 그리고 나서 각의 크기 하나, 둘, 세 개 전부 다 똑같죠. 그랬을 때 합동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합동이 되는 거 색종이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색종이 하나가 있는데 합동인 도형 두 개를 만들 거예요. 만약에 내가 색종이를 한 가운데에 점을 찍어서 딱 맞게 반으로 접었어요. 그럼 양쪽이 똑같아졌을 때 둘이 합동이 되죠. 자, 그러면 네모 아니고 세모를 접을 수도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접어도 완전히 포개니까 둘이 합동이죠.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합동인 다른 도형 만들고 싶으면 두 칸, 두 칸. 끝까지 가고 끝까지 갔을 때 둘을 가위로 자르면 똑같아지니까 합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개를 만들어 볼게요. 네 개는 사각형 네 개를 만들어도 합동이 되고요. 삼각형 네 개를 만들어도 합동이 됩니다. 만약에 또 만들고 싶으면 가운데에서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두 칸을 가면 두 칸, 두 칸, 두 칸 가는 게 되고요. 한 칸 옆으로, 한 칸 옆으로, 한 칸 옆으로, 한 칸 옆으로 가면 얘네들을 전부 다 쪼갰을 때 한꺼번에 다 포갤 수가 있기 때문에 합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합동에는요, 대응하는 점, 변, 각이 있어요. 대응, 변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모양의 같은 위치에 있는 변을 대응, 변이라고 하고요. 같은 위치에 있는 점을 대응점이라고 하고요.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변의 길이, 각각의 각의 크기는 항상 서로 같습니다. 합동인 경우에. 자, 만약에 한 직선을 따라서 접었어요. 그랬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을 뭐라고 하냐? 선대칭인 도형이라고 합니다. 선대칭 도형. 이렇게 해서 접는 선을 대칭축이라고 하고요. 대칭축을 따라서 접었을 때 포개어지는 거 있죠? 얘랑 얘랑 만나죠? 이렇게 접으면 만나는 두 점을 대응점이라고 하고요. 만나는 두 변을 대응변이라고 하고요. 만나는 두 각을 대응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선대칭 도형이 많이 있는데 대칭축을 그릴 수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정삼각형일 경우 정삼각형의 꼭지점에서 딱 맞게 반으로 쪼개면 이거 대칭축이죠. 다른 꼭지점에서도 대칭축, 마지막 꼭지점에서도 대칭축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 도형은 대칭축이 3개인 도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정사각형도 어때요? 정사각형의 가운데를 접으면 똑같고 가운데를 접으면 똑같고 끝에서 끝을 연결해도 똑같고 그 다음 연결해도 똑같아요. 얘는 대칭축이 4개인 겁니다.
자, 그 다음 직사각형도 한번 볼게요. 직사각형에서는 가로, 세로로 하나는 될 수 있는데 대각선으로 연결했을 때 포개어질 수가 없어요. 얘는 접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얘랑 만나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대칭축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은 대칭축이 두 개고요. 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에서의 대칭축은요. 내가 원하는 만큼 무한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 원의 대칭축은 몇 개다? 무한개가 되는 겁니다. 자, 선대칭 도형은 그래서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볼게요. 선대칭 도형에서의 대칭축을 기준으로 도형이 같은 위치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였죠. 자, 대응하는 변이랑 대응하는 각의 크기와 길이는 똑같아요.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니까 대응 점끼리 이은 선분은 대칭축이랑 수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응점 여기 있죠. 연결을 해주면 수직이 돼요. 대응점 여기 있죠. 연결을 해주면 수직이 돼요. 대응 점끼리 연결을 해줘도 수직. 대응 점끼리 연결하면 수직. 점끼리 연결하면 수직. 여기도 점끼리 연결하면 전부 다 수직인 거예요. 각각의 대응 점에서 대칭 축까지의 거리가 똑같아요. 점에서 축까지의 거리가 똑같다. 점에서 축까지의 거리가 똑같다. 점에서 축까지의 거리가 똑같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럼 우리가 방금 알아낸 성질을 가지고 선대칭 도형을 완성해 볼게요. 자, 점이 여기 있으면 하나, 둘, 세 칸. 그럼 하나, 둘, 세 칸을 옆으로 가서 대응점 찍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수직으로 똑같이 또 갈 거예요.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을 가네요. 그럼 여섯 칸을 똑같이 가서 대응점 하나 찍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한 칸으로 대응점. 얘는 네 칸으로 대응점. 마지막도 한 칸. 그래서 연결을 해주면 자, 바로 옆에 있는 점이랑 똑같이 선대칭 도형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선대칭 도형 배웠으니까 점대칭 도형도 한번 알아볼게요. 점대칭이라는 거는 그 도형을 어떤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처음이랑 완전히 포개어지는 도형을 점대칭 도형이라고 합니다. 도형의 한가운데에 점이 있어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도형을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돌아간다. 이 점이 180도 돌아가면 여기 있고 파란 점도 돌아가면 여기 있고 보라색도 돌아가서 초록색도 돌아가서 지금 이 도형을 180도 돌린 게 옆에 있는 도형인데 어때요? 모양이 똑같죠? 똑같이 겹치는 거를 점대칭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응하는 점이 있고 대응하는 변이 있고 대응하는 각이 생기는 겁니다. 자, 점대칭 도형도 각각의 성질이 있습니다. 대응하는 변이나 각은 길이와 크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180도 돌리면은 여기로 갑니다. 그랬을 때 이 각의 크기가 얘랑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응 점끼리 이은 선분은 중심을 지나요. 이 대응점 여기 있으니까 연결해주면 중심을 지납니다. 여기 있는 대응점 180 돌리면 여기 있으니까 연결해주면 중심을 지나요. 각각의 대응점에서 대칭 중심까지의 거리가 똑같아요. 점에서 대응점까지 연결해주면 중심까지의 거리가 똑같다. 거리가 똑같다. 거리가 똑같다. 또
거리가 똑같다. 거리가 똑같다. 이해되죠? 자, 점대지도과 성질을 활용해서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볼게요. 대응하는 변이랑 대응하는 각의 길이나 크기는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점끼리 이은 선부는 중심을 지나고요. 중심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했었죠? 자, 그럼 대응점을 하나씩 찾아볼게요. 첫 번째 대응점을 찾을 겁니다. 첫 번째 대응점을 어떻게 찾냐? 똑같은 중심까지의 거리, 그럼 같은 중심까지의 거리를 찾아서 점을 찍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점이 1번의 대응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두 칸 가서 2번의 대응점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옆으로 두 칸 가서 3번의 대응점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대응점을 찾으려고 만약에 중심까지를 연결했어요. 중심까지 똑같이 가면 그 다음 대응점이 또 있겠죠. 그래서 방금 그려준 게 4번의 대응점이 되고요. 그 다음 5번의 대응점을 찾아줄 거예요. 5번의 대응점은 중심까지 연결해서 똑같이 반대편으로 가주면 5번의 대응점이 있습니다. 그럼 방금 그려준 거를 연결해주면 1번에서 2번으로, 2번에서 3번으로, 3번에서 4번으로, 4번에서 5번으로, 5번에서 마지막을 연결해주면 끝납니다.